자, 우리가 지난번에 코드를 좀 많이 줄였죠. 어떻게 줄였냐면 지금 이제 요 DB 연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DB 연결을 끊고 하는 요 코드, 얘가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do action이라는 메서드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 기능들이 계속 추가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뭘 쓸 거냐면 이제 MySQL util이라는 util 클래스를 따로 쓸 건데, 이거는 참고로 제가 복사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util들이 존재해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쓰시고 사용법만 익히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래서 util 패키지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util 패키지에다가 SEC SQL이라는 패키지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금 제가 복사했던 어디 있어요? 요거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패키지명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거에 따라서 잘 이제 설정을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SEC SQL이라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MySQL util이라는 요 클래스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마찬가지로 MySQL util 있죠? util 세션이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MySQL util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처리하는 클래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키지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이상한 게 들어가 있네. 잠시만요. 뭔가 지금 코드가 이상한 게 들어가 있죠. 됐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왜 얘가 에러가 뜰까요? 어디야? 텍스트? 뭐야? 이상한 게 이제 들어갔죠? 다시 MySQL util인데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상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잠깐 에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이 부분은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왜 자꾸 이상한 게 추가돼? 얘는 필요 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걸 강사가 복사 붙여넣기 했던 것처럼 그냥 복붙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대로 그냥 두시면 돼요. 요게 뭔지 몰라도 되고,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사용법만 익히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요 DB 연결 시작이랑 요 부분 있죠? 안 쓸 겁니다. 요 부분 다 안 쓸 거예요. 지웁니다.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지워도 상관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DB 연결 끊고 뭐 이것저것 작업 막 다 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안 해도 됩니다. do action은 그냥 요 RQ 쪽 요 바로 밑에다가 그냥 쓰시면 되고, try catch 했던 부분 있죠? 요거 그냥 다 지우시면 됩니다. 안 써요. 코드 잠깐만 점검 좀 할게요. 요 부분이죠. 됐어요. while문 안에다가 이런 건 있어야 되고, 요 커넥션이랑 요 pstate 요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do action 해서 밑에 do action에 요거 있죠? 요거 지우시면 돼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try catch 부분 있잖아요. 다 지우세요. 필요 없습니다. 다 지워요. 왜냐면 우리는 코드를 이렇게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요 부분 있죠? 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연결이라는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분들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DB 세팅 요 정도는 해줘야 돼요.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is dev 모드라는 게 있는데 얘도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false로 만들면 프로덕션 모드, 그러니까 배포 모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true로 그냥 두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DB 세팅 요거 할 때는 여기 이제 DB 세팅이고 여기가 DB 세팅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컬호스트는 넣어주셔야 되고, 계정이 이제 루트다라고 하시면 여기 루트, 비밀번호가 없다라고 하면 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B네임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DB네임 뭐예요? JDBC 보드죠. 그러면 이거는 JDBC 보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세팅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 얘네 이제 액션 메서드 시작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는 DB 좀 다시 리셋 좀 할게요. 해주고 깔끔하게 됐어. 뭐야? 다시 짜고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DB 재세팅 좀 해줬고요. 자, 그러면 코드가 엄청나게 간단해져요. 지금 보면 요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있잖아요. 얘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티클스도 사실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은 얘는 그냥 둘게요. 여기에 뭘 추가를 해줘야 되냐면, SAC SQL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SQL, 그 다음에 new SAC SQL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append에서, append라는 거는 추가예요, 추가. 그러면 여기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이제 쿼리 있죠. 게시물 추가에 관련된 쿼리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insert into article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플러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굉장히 불편했던 방법이에요. now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심표는 써줘야 됩니다. 문법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데이트 now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서브젝트죠. 자, 그 다음에 물음표만 쓰면 돼요. 포맷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서브젝트라고 쓰게 되면 내가 입력받은 내용이 이 물음표의 치환이 됩니다. 치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자,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컨텐츠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따옴표를 써가지고 이제 제목과 내용을 입력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SQL 인젝션이라는 보안 이슈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d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MySQL util 보면 여기 insert라는 게 있거든요. 자, insert 한 다음에 여기다가 SQL을 인자값으로 넘겨주면 이 녀석이 뭘 구해다 주냐면, 게시물이 추가됐을 때 그 추가됐을 때 그 ID 번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추가하게 되면, 지금은 없지만 얘 고유의 ID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번호를 여기다가 리턴 시켜줍니다. 뭐 궁금하면 인설트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역할 때문에 그런 거냐면, 여기 보면 rs 한 다음에 get generated key라는 게 있거든요. key. 이 녀석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결국에는 리턴이 id를 리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rs 한 다음에 get int, 그러니까 즉 get int 했을 때 컬럼 인덱스라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얘를 지금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 id 값을. 그렇게 반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d 값을 반환해준다.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라스트 아티클을 지운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id 써주면 되고요. 사실 얘도 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요. 쓸모없는 건 아니네요. 쓸모가 없진 않으니까 일단 두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업데이트도 우리가 어떻게 썼죠?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업데이트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업데이트 관련된 쿼리를 날려주면 되겠죠? 업데이트
그죠? 업데이트 아티클. 지금 이제 얘는 셋은 요것만 업데이트 데이트만 해주면 되니까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서브젝트 적어주시고 컨텐츠 적어주시고 얘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업데이트니까 웨어가 필요하죠. 웨어절 웨어. 그 다음에 아이디. 뭐 아이디는 우리가 RQ를 통해서 얻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해줘야 되냐면 MySQL util에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쿼리가 수정이 됩니다.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서브젝트 컨텐츠 넘기고 아이디 받고 복잡한 건 MySQL util한테 그냥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물 리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게시물 리스트도 지금 보면 뭐 articles is empty다,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역순 출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sec sql 적어주시고 sec sql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펜드에서 여기선 여러분들 아는 거 써주면 됩니다. select all from article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order by 썼죠. 우리가 역순 출력하려고 order by id dsc 뭐 요거는 이제 써줘야죠. i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역순으로 지금 정렬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 리스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긁어오면 2차원 데이터거든요. 2차원 데이터.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써줄 겁니다. 맵 스트링 오브젝트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rticles 리스트 맵이라 쓸게요. 그 다음에 MySQL util에 또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자, select rows라는 게 있어요. 자, select row라는 게 있고 select rows라는 게 있는데, 이 rows s 복수형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 가져올 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가져오잖아요. 2차원 데이터를. 그래서 2차원 데이터를 이제 리스트에 집어넣는데 어떤 형태로? 맵 형태로. 그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서 뭐 해주냐면, 우리가 articles is empty라 했는데 뭐 여기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리스트 맵 했을 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요게 비어있다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제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해줄 거냐면 향상된 폼을 돌릴 겁니다. 맵 스트링 오브젝트 그 다음에 article 맵이라 쓸게요.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articles는 쓰고 있으니까 articles는 여기다 두고 add에서 new article에서 article 맵을 추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게 될 리가 없겠죠. 왜냐면 현재 우리가 new articl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rticle 객체 같은 경우는 현재 생성자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안 쓸 거거든요, 우리.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얘를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지우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create construct 해주시면 되고, 얘를 사용할 겁니다, 얘. 요거는 요 나중에 getter setter는 코드를 확 줄여줄게요. 나중에 롬복 쓸 거거든요. 롬복 쓰면 어차피 줄어드니까. 자, 그러면 article 맵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article 맵에서 this id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맵 객체에서 맵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뭐예요? 계시죠? 그죠? 그러면 id로 가져오면 되는데, 자, 이 녀석은 뭐예요? 정수니까 인트로 형변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들어있는 건 지금 오브젝트 타입이라고요. 오브젝트.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리고 저번에 이걸 테스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버전 이건 상관은 없긴 한데 form.xml 보면 이 JDBC 버전 8.0.2 버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전이 사실 오래된 버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가져왔었냐면, 그동안 이제 이 JDBC 커넥터, 그러니까 MySQL 커넥터에서 어떤 버그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데이트 타임, 즉 날짜를 제대로 읽어드리지 못하는 버그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 8.33 버전, 그러니까 요거 이상 버전 썼을 때, 근데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버전을 그냥 업데이트 시킬게요. 버전 업데이트 시키고 그냥 요 아티클에 있는 요 녀석 레지데이트랑 업데이트만 타임만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로컬 데이트 타임 요런 타입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문자열이 아니라 내가 날짜를 받는 형식으로 타입을 지정해주면 요게 이제 버전이 제대로 작동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 써주게 되면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얘는 테스트 데이터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만 쓰고요. 어차피 레지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트 뭐 안 써도 되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this 레지 데이트 그 다음에 아티클 맵에서 get 레지 데이트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로컬 데이트 타임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요. 업데이트 데이트도 this 서브젝트도 아티클 맵에서 get 서브젝트 얘는 스트링으로 형변을 해줘야 되고요.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맵에 저장했을 때 스트링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밸류들이 값의 타입이 참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얘네를 가져올 때는 뭘로 해줘야 돼요? 다 형변을 해가지고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아티클의 인스턴스 변수는 다 뭐예요? id, 레지 데이터, 업데이트 데이터, 서브젝트, 컨텐츠 다 이제 타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거에 맞게 형 변환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앱으로 들어가면 이게 정상적으로 되죠? 게시물이 추가된 겁니다. 아티클스에다가. 자, 아티클스에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역순으로 출력이 되겠죠? 왜? 우리가 담을 때 아예 역순으로 우리가 쿼리를 내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티클, 뉴가 아니라 아티클스 이렇게 써주면 되고 %d, %s 아티클에서 get id하고 아티클에서 get subject 하면 되겠죠? 그죠? 뭐야? 프린트 f죠? 그죠? ln이라 썼네요. 이렇게 써줘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저 아티클 라이트. 자, 보시면 지금 1번 게시물 추가됐다 하죠. 어떤 쿼리가 실행되는지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쿼리가 지금 실행됐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게시물이 정말 추가된지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AA랑 BBB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레지 데이트랑 업데이트 데이트도 잘 들어와 있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해도 여러분들이 2번 게시물이 이렇게 추가된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자, 리스트 했을 때도 2번, 1번 나오죠. 지금 select from article order by id dsc 요 쿼리 실행됐다 하면서 2번, 1번 게시물이 이렇게 역순으로, 왜냐면 최신 게시물이 2번 게시물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거 기능은 modify까지 밖에 없잖아요. modify id는 1 안녕 어서와. 자, 이렇게 하면 1번 게시물 수정됐는데 정말 수정된지 보기 위해서는 자, 안녕과 어서가 잘 나왔죠? 그죠? 뭐 리스트 했을 때도 당연히 이제 안녕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지금 보면 select 지금 이게 2번 출력되네요. 자, 볼까요? 쿼리가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여기서 add를 해가지고 계속 여기서 추가를 하고 있죠. 리스트 할 때마다. 그러니까 리스트 할 때마다 지금 add가 돼가지고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써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어떻게 써줘야 되냐? 어차피 여기 리스트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려나? 얘는 지우고요. 리스트 맵
아티클 맵이라 쓰고요. 그러면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아티클 맵. 매번 추가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요거를 get해서 아이디 가져오고 밑으로 변환 좀 해줄게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수정을 해줄 거거든요. 매번 지금 게시물이 add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 해가지고 나오니까 요거는 subject 스트링이라고 써주고요. 다시 해볼게요. 자, 유저 아티클 리스트 잘 나오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이런 식으로 2번, 1번이 나오죠. 그쵸? 이렇게 나와야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아티클스 했더니 이제 계속 이게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 사실 여기서 아티클 이렇게 했던 거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저장하는 게 어디 저장하고 있냐면 여기에다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다가 뭐 아티클스에다가 add 뭐 하고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사실 뭐 여기서 이거 리스트 아티클도 굳이 안 써도 되죠. 현재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어때요?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져. 코드가 굉장히 심플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코드를 변경을 해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려나? 아티클 얘를 지금 이제 제대로 못 쓰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바꿔주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요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요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맵에서 가져와 가지고 데이터를 여기다가 각각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일단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 다음에 리스트. 여기서 이렇게 써줄까요? 아티클 써주고, 여기서 지금 레지데이트를 집어넣는 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만 써줄게요. 됐어요. 자, 지금 한 게 뭐냐면 MySQL util 도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